첫 번째 임플란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육각이 있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속에 나선이 또 이렇게 있지. 여기 속에 나사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임플란트가 처음에 아주 똑같이 그린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가 나왔는데 그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라고 보통 이제 브로노막, 이게 스펠링이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무슨 스웨덴 스펠링 같은 브로노막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거기 치과 의사들도 관계되고 뭐 이래가지고선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었어요. 브로노막.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거를 만든 회사는 노벨 파마라는 회사, 스웨덴 회사였을 거예요. 노벨 파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뭐 브로노막 타입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노벨 타입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응? 여기 봐요. 여기 잘 봐요. 이 임플란트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커버 스크루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뼈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뼈하고 임플란트가 붙었다 싶으면 다시 잇몸을 열어가지고 이 커버 스크루라는 걸 빼고 뭐 예전에 했던 거는 사실 이거랑 다르지만 요즘에 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다가 이제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를 만들죠. 그리고 이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이제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방식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즘에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임플란트에다가 그 샘플을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뼛속에 들어가. 그러면 뼛속에서 굳었으면 이거 이제 열어가지고 요렇게 요건 나사지. 여기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나사로 조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죠? 그냥 대충 아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브로나막 임플란트,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임플란트야, 임플란트. 뭐 다른 처음으로 어떤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임플란트. 예전에 나왔던 이전에도 임플란트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좀 근거가 많이 미약한 임플란트. 네, 처음으로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임플란트가 이 임플란트였다. 그래서 브로너막이라는 사람이 뭐 그 어떤 개념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는 노벨 파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스웨덴 사람들이 뭐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임플란트가 나왔냐면 물론 이제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나선이 굵고 하다 이렇게 하고 이 속에 나선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어바트먼트는 여기서 조금 좁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물론 이 어바트먼트도 여기 이렇게 이 나사가 여기에 꽂히게 여기 나선이 들어가는 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전을 하는 임플란트가 나왔어.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90년도 초반 뭐 대학원 때부터 하면은 뭐 그 전도 되겠지만 하여간 임플란트를 처음에 브로너막 임플란트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학술 잡지도 보고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를 쭉 아는 거죠. 이거는 아스트라라는 회사, 이거 아스트라. 여러분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도 있잖아요. 그 아스트라라는 회사와 아마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어떤 뭐 이런 회사라고 그래. 아스트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 놓은 걸 보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 여기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좀 좁게 시작되고 뼈에다가 이렇게 심는 셈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임플란트가 나왔다고 뭐 학술 잡지에 이제 선전이 나왔을 때, 야 이거 뭐 이렇게 좁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참 별로 마땅치가 않아. 그리고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워낙 이제 어떤 뭐 미국의 그 보철학회지에 발표되긴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15년간의 연구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믿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게 많이 쓰이죠. 그리고 아스트라라는 임플란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철을 한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좀 모양도 이상하고 마땅치 않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제 여기는 잇몸이 또 이렇게 덮이는 게 되겠죠.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딱 정확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치아는 보통 대구치 같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사실은 직경이 뭐 흔히 쓰는 게 5mm고 한 요 정도. 치아의 직경은 뭐 근 10mm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보철물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냐면 우리가 잇몸 바깥으로 나오는 이 부분부터는 자연 치아의 형태랑 구별이 안 되게 만들겠다. 보철 여러분이 뭐 기공을 하고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뭐 척 봤을 때 이게 자연치인지 보철물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공부할 게 막 저절로 생겨.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자연 대구치 부분에선 이게 좁아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커브가
급해지는데 이건 뭐 더 좁아. 그동안에 어떤 뭐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쳐다보질 않았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지. 요거 위에 뭐가 없어. 대신에 이 속에 들어가는 기둥에 이런 육각이 있어서 속으로 쏙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나사로 쪼여.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짤록했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잖아. 요거를 그냥 아스트라 임플란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스트라 임플란트.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보통 뼈가 여기 있으면 임플란트를 뭐 뼈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심거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잇몸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그 다음에 나온 임플란트는 뭐냐 하면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잇몸하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는 게 나온 거야. 물론 여기는 매끈해요. 반짝반짝하고 여기 잇몸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좀 거칠지. 나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 이것도 이렇게 심어서 그냥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나사로 조일 수도 있고 이 기둥 자체를 돌려서 놓기도 하고 보철물 마진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ITI라는 그룹에서 만든 거야. ITI 스위스 사람들 뭐 해가지고 International Team of Implantologist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몇 나라의 임플란트를 연구하는 ITI라는 나중에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다 회사 이름이야. 회사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각각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봐봐. 처음에 내가 얘기한 임플란트는 이렇게 잇몸 속에 뼈에 임플란트가 묻혀 있고 거기다가 얘를 갖다 꽂아 이렇게 생긴 거. 요 위에 육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각. 요 위에 육각. 그런데 이렇게 뭐 회사 이름을 쓰거나 뭐 사람 이름을 쓰거나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냥 external hex라는 건 육각형 외부로 이렇게 육각형이 튀어나와 있는 external hex 뭐 그걸 번역을 해서 또 뭐 외육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에는 주로 부른다고 보면 돼요. 만드는 회사도 많아지고 뭐 외육각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속이 이렇게 여기 내부에 육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에 임플란트 내부에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널 헥스 타입이다. 이거를 뭐 내육각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봐요. 외육각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위에 이렇게 육각이 나와 있고 요 어바트먼트에 육각에 맞는 구조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딱 끼고 나사로 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육각이 되는 거고
내육각 아스트라 타입이라는 거는 임플란트 위로 튀어나온 게 없어. 이 속에 육각형이 파여 있고 어바트먼트에 이렇게 육각형이 돼 있어서 이게 속에 육각하고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육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말한 ITI는 아예 잇몸 바깥에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임플란트가. 거기다가 그냥 기둥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넣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이 임플란트 부분에 이렇게 마지 형성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름을 뭐 내육각, 외육각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데, 이것도 도무지 그렇게 썩 내키질 않고 그냥 처음에는 거의 뭐 이런 임플란트를 썼어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저런 임플란트들의 활용이 많아지고, 뭐 어느 게 딱 좋다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장단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어느 회사든지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세 가지 타입을 거의 다 만들어. 우리나라의 덴티움이라는 회사는 요것만 주로 만들어. 요것만 주로 만들어. 덴티움. 이게 좋다고. 주로 치주과를 한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많이 써. 뭐 나름 잇몸에 이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보철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좀 좋아해. 이걸 대체로 그렇다는 거야.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강외과를 전공했다는 의사들이 이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어. 왜냐하면 구강외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수술은 편하게 하는데 보철에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뼈 있는데 잘 심어놓고 보철은 그저 기둥 위에다가 해놓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싱글 바디 또는 뭐 원바디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뼈하고 달라붙으려면 잇몸 속에서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있어야 뼈가 달라붙는다는 것은 내가 환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놓고 그대로 꼼짝을 못하게 해야 이게 뼈가 붙어요. 이렇게 금이 갔던 뼈가 이렇게 붙어 다시. 임플란트도 그거랑 똑같이 임플란트가 뼈 속에 가만히 있어야 이게 뼈가 붙어. 이게 흔들리면은 평생가의 뼈는 못 붙어. 그런데 이런 싱글 바디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둥이 임플란트에 붙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지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려 가지고 뼈가 못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뼈가 단단한 부분에 아주 꽉 조여놔서 웬만큼 건드려져도 이게 흔들리질 않겠다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임플란트 가격을 뭐 어마어마하게 싸게 하고 뭐 어쩌고 그냥 대책도 없이 이것저것 막 심고 뭐 빠지면 다시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정한 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서 아, 임플란트가 이런 거구나.
근데 임플란트를 결국은 어떤 임플란트를 쓸까 하는 거는 치과 의사한테 그냥 맡겨야 된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근데 뭐 치과 의사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믿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다. 일반 사람들이 암만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도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임플란트의 어떤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종류를 먼저 얘기를 한 거야. 어? 자, 그냥 옛날 이름은 뭐 알아두면 더 멋있을 수도 있지만 몰라도 되고, 이걸 external hex, 그냥 external 표현하기. 이건 internal, 이건 ITI, 뭐 스트라우만, 뭐 회사 이름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렇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원바디라는 거는 임플란트하고 기둥하고 아예 붙어 있는 이런 그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요거랑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자기 회사만의 독특한 형태의 임플란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어떻게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망가져서 오는 환자분들을 다시 고쳐줄 때는 여러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항상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고르게 돼요. 자, 다시 external, internal, ITI 타입 주로 세 가지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뭐 싱글 바디 내지는 원 바디라고 하는 임플란트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또 설명을 할 거예요.